그러니까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제 앞에 해주신 거는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회를 할 때 왜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내지는 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써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하다 생각이 전 거는 뭐냐면은 이게 왜 학생인권주의를 시도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마음이 왔습니다. 이들이 아이들이 성관계 가지는 거, 핸드폰 쓰는 거, 내지는 교실 붕괴 이게 원인이 아니라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생각체계,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구축하는 것에 이들의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기 성애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까? 이제 제가 아는 애가 그 경기도에 사는데 저보고 색드립이라고 그러죠. 색드립을 친다고. 그러니까 앞에 여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칠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아이는 여자인데 제 옆에 있는 아이는 지금 중2짜리예요. 중2짜리인데 옆에 있는 남자예요. 근데 계속 색드립을 치는 거예요. 야한 드립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야한 드립이 수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여자 성기, 남자 성기 그거를 다 섞어서 색드립을 치고 있는데 앞에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 귀에 다 들린대요. 그런데 그 색드립을 들으면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남자끼리 그 성기를 만지는 걸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를 만지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만져주기를 하는데 그게 반할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경기도 일인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주례가 중2짜리 그 반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학생인권주의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감정을 건드려서 생각 체계를 변화하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구축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성관계도 나쁘고 성적에도 나쁘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다 나쁘지만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 자체의 가치를 말살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계속 말하고 섹스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경남에는 학생인권조례 안에 다른 데는 없는데 경남 안에만 들어있는 조항 안에 이게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학생에게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처럼 성관계나 성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인권이라는 것은 sexual rights,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감정, 거짓된 것, 불쌍하잖아, 사랑하잖아 하는 어떤 감정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체계를 구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성관계 내가 화장하고 귀걸이 7개 달고 그 모든 걸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너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런 남자랑 여자랑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넌 할 수 있는 존재야. 그 너의 인권이야. 그리고 너가 임신했을 때 자 임신하는 거 봤지? 너도 그런 존재야. 너 낙태할 수 있어. 12주 아래의 태아들은 인간이 아니야.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낙태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야 라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인간의 가치관, 우리 인간의 존엄성, 우리 인간의 비전, 목적, 왜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이 상실되게 만들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내가 존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조차 존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함부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와 존엄성과 우리가 왜 태어나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동체 파괴하기 위한 그들을 위한 그들이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심히 우리 아이를 잘 되기 위해서 미국 갔지 않습니까? 미국 갔을 때 날마다 아이한테 한국말 씁니다. 너 오늘 학교는 어땠니? 넌 밥 잘 먹니? 학교 생활 어땠니? 엄마는 그 아이가 잘하는 예대로 한국말 쓰지만 이 아이는 점점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Mom, can I eat? 이렇게 간단한 말조차도 영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No, I don't care. 영어를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You don't understand, Mom.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엄마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말하면서 계속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 쓰지 못하고 더 깊은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점차 그 학교라는 것은 색다른 공동체,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체계, 패러다임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로 모든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체와 모든 공동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섹스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너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회가 구축될 것이 너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사회가 발전될 것에 대해서 비전을 주지 않고 너가 태어난 존재 자체는 그냥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어쩔 식으로 해서 너는 뿅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직장 공동체를 파괴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동체를 파괴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윤리,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 그들이 말하는 목적을 따라서 이 모든 사회 구조들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날마다 아이에게 한국말 써도 그 아이가 5년만 지나보십시오.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언어와 학교에서 쓰는 그 모든 가치관,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 학생인권조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계속 안 돼. 그리고 아이를 날마다 학교에 보낼 건데 우리가 날마다 기회를 붙들고 어떻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학교 안에 문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선생님 앞에 있는데 색드립을 계속 애가 성기게 여기 계속하고 저 선생님에 대해서 색드립을 계속 치는데도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수업만 합니다. 그 모든 언어는 꼭 말만 해서 언어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 교실 환경과 학교 환경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 그거 계속 섹스 얘기해도 된다고. 왜냐면 이게 너의 권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교육 환경이 언어로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더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이냐면 강력한 생각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생각체계의 변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체계가 지금 학생인권조례에서 변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체계를 변환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동성애하지 마라, 임신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강력한 가치를 가진 윤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강력해야 되고요. 학교 공동체가 강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그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장 올바른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가장 바르다라는 그 윤리 가치가 이거는 생각과 생각의 대립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그 모든 문화들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올바른 강력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K-팝이나 이런 게 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왜 K-팝이 좋습니까? 물으면 그 아이들이 다 말합니다. K-팝 안에는 폭력이 없어요. K-팝 안에는 섹스가 없어요. 건전해요. 그리고 아이돌이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요. 나는 그게 좋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문화에는 너무나 섹스가 난무하고 폭력과 모든 잔인한 것이 그 아이들이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갔을 때 날마다 아빠가 바뀌고 날마다 엄마가 바뀌고 날마다 그런 우리 심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섹스가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가운데 한국 드라마와 한국 그 K-팝은 섹스와 동영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나도 저런 문화에 살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강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남자애들끼리 중2자끼리 성기를 맞추고 색드립을 계속해도 선생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아이들의 그 모든 정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인간이 가치롭고
더 존귀하고 우리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는 그걸 목표로 삼는, 특별히 청소년 시기 때는 그것이 확립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라는 많은 고민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40대보다는 10대 때 모든 인간들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이 될까라는 수많은 고민을 할 때가 청소년 때입니다. 그때 너가 태어난 것은 가장 정말 훌륭한 목적 있고 너에 향한 아주 큰 비전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어쩌시고 해서 뿅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너는 정말 엄마와 아빠가 계획 가운데 사랑 가운데 너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너를 계획했다 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의 비전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왜 나쁘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자살하도록, 우울하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그래서 남을 죽이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에 강력한 가장 올바른 생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공동체나 어떤 중요한 공동체, 그 올바른 생각 공동체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답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대답하라 라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다 그 공동체들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그 생각체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만이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책 41페이지 제가 잠시 동안 경남에 지금 너무 심각해서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용준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있다고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비슷한지 많고 특이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 6조에 보면 학교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도 안 해요.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안 해요. 뭐 어떤 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학교마다 교육감이 그 노동자들을 뽑는데요. 그러면은 그 노동자 단체들이 교육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그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다른 데 지역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16조 봐주십시오. 16조에 보면 뭐 성 정체성도 있고 우리 성별 정체성이 아니라 성 정체성이 적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지만 우리 경남안에는 이걸 특별히 봐주십시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국가, 언어, 피부색, 인종이 가족의 형태 이 부분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17조에 보면 성인권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섹스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사실 성인권 교육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17조 2항에 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남은 특별히 성인권이라든지 성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중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6조에 급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그냥 놓은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조 이게 다른 지역이 없이 30조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 난민 가정,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라는 게 그 처지, 만약에 성소수자라고 됐을 때는 성중립 화장실이 초중고에 다 세워졌을 때 그 영향력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난민 가정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라는 부분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학교는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중도 입국 학생이란 말이 있어요. 중도 입국 학생 가정이란 것은 뭐냐면 그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엄마가 만약에 중국 여자인데 중국에서 애가 태어나서 중국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중도 입국 가정 학생이라는 게 딱 넣어져 있는데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지금 난민의 80~90%가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우리는 난민 가정도들 있고 중도 입국 학생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들 있는데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 생각해 보시면 그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게 만약에 이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할랄 식품을 만들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데가 경남입니다. 외국인 세 번째가 경남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 김해와 거제에 외국인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지금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라마단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간이 되면 15일 동안 아이들 이슬람 아이들이 다 빠지고 없어요. 15일 동안 아이들이 다 없고요. 금요일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께 말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1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문구에 보면 30조에 보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라마단 기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길도 잘 모를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학교에서 당연히 이슬람 기도 시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그것도 진짜 난민 가정이 아니에요. 진짜 난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입국해서 들어와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난민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우리 돈으로 다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난민이 아니에요. 걔들이 그 뭐 이렇게 무슨 기자로 들어와서 애들이 지금 있는데 그 아이들이 먹을 때 뭘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김밥도 못 먹는데 혹시나 돼지고기 기름이 튕겨서 들어가 김도 못 먹는데요 지금. 뭐 그래서 걔들이 먹는 게 계란말이도 못 먹는데요. 계란말이 혹시 돼지기름 들어갔을까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랑 그 다음에 그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할랄 식품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남만 이 환경 조건이 다 갖춰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경남만 지금 이게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거제가 지금 조선소가 다 망했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제나 김해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학생인권제로 통과돼서 우리 때문에 경남 때문에 다른 지역 다 학생인권제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은 난민이랑 이거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할랄 식품단지가 생긴다면은 식품단지가 생기면 우리 경남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인권제를 찬성하시죠? 예, 우리 직장을 주시는 겁니까? 학생인권제를 찬성! 이렇게 되면 뭐 그 할랄 식품을 관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역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이제 학생들이 곳곳에 초중고 이슬람 기도실을 세워지잖아요.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할랄 식품 담당하는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계시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5명이나 8명이다 10명이나 될 때 왜 우리 할랄 식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할랄 식품 하시는 사람을 관계되는 이슬람 사람을 한 명은 넣어주세요. 분명히 차별 금지에 보면 피해자, 인종, 언어, 출신국가, 그리고 출신 지역 다 있는데 왜 우리 사람들을 안 넣어주십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언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가끔씩 부릅니다. 통역 공짜냐?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통역비, 지금 이제 경남에 이런 이렇게 이슬람이나 각 지역이 오면은 그 통역해 주시는 분 있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슬람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그 출신 국가의 어떤 사람이 상주에서 그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당연히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뒤쪽에 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근데 이게 또 강력한 게 무엇이냐면 37조, 자 43페이지 37조에 보면 청소년 인권 의회라게 생깁니다. 청소년 인권 의회가 교육지청마다 100명의 학생을 주는데요. 경남은 16개 교육지청이 있어요. 1600명의
또 의외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100명 중에 20명은, 100명당 20명은 소수로 넣으라는 거예요. 소수를 누가 넣냐? 교육감이 넣으라는 거예요. 지정해서. 그럼 소수가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중에 20명 소수를 넣는데 어떤 소수가 떠오르십니까? 성소수자와 그리고 난민,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이런 소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수자를 넣었을 때 그 아이들이 요청하는 건 뭐겠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은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그 다음에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보장협의회, 청소년인권의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지만 영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차별금지법 때문에 영국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면 땡 하십시오. 좋아요. 예. 네네. 지금 저는 6시까지 뒤에 갔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생각체계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윤리체계를 가지고 있던 거기가 부서지기 시작하면 한 번 도자기가 깨어지고 나면 그 도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도자기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깨어진 도자기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강력한 도자기가 뭐냐? 그 지역에 어떤 강력한 커뮤니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강력한 커뮤니티가 어딨냐? 그 강력한 커뮤니티는, 생각을 가진 커뮤니티는 이슬람이나 다른 출신,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 다른 문화를 가진 그 집단이 들어올 때 강력한 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존에 있던 체계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딘가요? 가장 강력한 체계, 강력한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하고 있는 데가 생각 집단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줄여서 그것을 같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와 이 모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를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난민이 아니죠. 그 외국인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냐면은 선생님이 십자가를 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른대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들 꿀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소리를 지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자 선생님들이잖아요. 다 여자 선생님들 말 절대로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다 친척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국말 가르쳐준다고 모여있으면 내게 그 여자 동생인데도 그 여자 동생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지르고 여자 선생님은 너무나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 여자 엄마도 무시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 어떤 일이 나냐면은 수업 시간 때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있는데 왜 한국말을 못해요, 걔들이? 몇 년 동안 있는데 왜 한국말을 못하냐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루 빠짐없이 그 아이들 수업 시간 때문에 찾으러 다니고 그 아이들 반 아이들이 다 수업 시간 때 찾으러 가고 초등학교 40분 수업이에요. 40분 동안 찾으러 가고 나갔다 하면 또 찾으러 가고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이 됩니까? 말 절대로 안 듣는답니다. 애들이 정말 뭐로 해도 말 절대로 안 듣는답니다.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죽도록 맞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말 듣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너희 아빠한테 지금 말을 하겠다. 너희 아빠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지금 새로 아기 난 엄마 둘째 부인의 집에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을 지으니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별금지 조항에 볼게요. 차별금지 조항에 보면 그 41페이지 16조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 가족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가족의 형태. 가족의 형태가 있고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출신 국가도 있고 출신 학교도 있고 그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는 거야. 한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외도하면 안 돼. 우리나라 법에는 간통이 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간통하거나 아빠가 간통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한 엄마와 한 아빠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지. 자, 우리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이 친구야. 근데 엄마가 4명이야.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는 이 엄마가 왔는데 며칠 후에 저 엄마가 왔대요. 그런데 아기가 자기 자녀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결혼이란 한 가족이란 엄마 한 명과 아빠 한 명이 있는 거라는 거 배우지 않고 저는 가족을 3개 할게요. 저는 우리 아빠 한 명 있고 엄마가 4명이에요. 그리고 한 엄마랑 아기를 7명, 8명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지금 총 40명이에요. 우리 가족은 아주 숫자가 많지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주세요. 그런 걸 할 때 선생님이 한 가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일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언어라는 건 이 모든 거 다 들은 게 이게 그냥 뭐 빈칸 채우기 위해서 언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학교가, 출신 지역이 그냥 빈칸 채우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된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말하는 가치체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체계 공동체를 깨서 자기들이 말하는 공동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다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경남을 하나의 모델로 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히잡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가면 여자아이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여자아이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갔냐. 전부 다 한 번은 애들이 전부 다 몽탕 이렇게 초등학교에 애들이 들어왔는데 한 가족 전체의 아이들이 뭐 몇십 명이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한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한 엄마가 낳았는데 그 딸이 15살 때 애를 낳고 그 언니가 17살 때 애를 낳고 이러니까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엄마가 낳은 애, 자기 딸이 낳은 애, 그 딸 동생이 낳은 애 해가지고 수명이 그 학교에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 명 낳을까 말까인데 그 사람들은 4명의 부인당 1명당 7명, 8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가 5년 후에 상상해 가십니까? 통역 지원되지요? 팔라식품 지원되죠? 이슬람 기도실 지원되었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체계는 다 그렇게 됩니다. 여자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짧은 치마 있잖아요. 짧은 치마 입고 있으면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난답니다. 왜 소리를 지른답니다. 우리는 여자애들 초등학교 짧은 치마 입을 수 있지만 이들에는 여자 선생님도 그렇고 십자가 매달 선생님도 안 되고 그리고 라마단 기도 시간 때마다 나가버리고 금요일마다 나가버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아이들의 남자애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청소년 인권의회 이 아이들이 굉장한 역할을 할 건데 100명당 20명마다 교육지청마다 다 들어갈 때 생각하십시오. 김해에 100명, 그 다음에 뭐 창원에 100명, 거제에 100명, 또 통영에 100명 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 주도할 때.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귀에 다 들리는데 색드립을 그 선생님을 향한 색드립을 치고 있다고. 뭐 애를 다 보내서 성기 다 만지고 있다고.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될 때 강력하게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세계관과 그 모든 것을 다 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2페이지 제가 계속 그 시간 있다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로드럼 그 도시라는 사건 들어보셨지요? 로드럼이라는 데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이 곧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뚝이 터졌는데 우리 손바닥 맞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뚝이 터졌으니 손바닥 맞으면 다 흘러가는 게 그 다음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대전, 울산 할 거 없이 다 퍼지게 되는데 우리 경남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 그 모든 게 다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국의 로드럼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건데 영국의 로드럼이라는 그 도시,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13년 동안 1,400명의 13세부터 15세의 주 타켓은 여자아이들이 성매매, 성노동,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초, 중, 고 선생님이 다 알고 경찰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 다 알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에 100몇십 명씩 아이들이 성매매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다 없어지는데 교실에서 맞아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 몇 달씩 없어지고 그게 한 반에서 한 명씩은 있는데 1년에
1년에 100몇십 명씩 사라져서 13년 동안 1,40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초중고 선생님 다 알고 교장 선생님이 다 알았는데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13년 동안 알았지만 아무도 한 명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주 타겟은 13세에서 15세 여자아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굉장히 용감한 기자가 그 사건을 작년에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파키스탄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 잡혀갔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영국 기자가 터뜨렸는데 또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영국 정부가 그 기자가 법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깥에서 그럼 취재하겠다는데 바깥에서 취재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영국 기자를 바로 새벽에 잠자고 있는 잠자는 사람을 급습해서 영국 경찰들이 다 잡아가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 어디에 넣었냐면은 감옥이 어디냐면 이슬람 사람들과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바른말 했는데 왜 집어넣느냐고 엄청난 항의해서 석 달만 살고 나서 여러분 석 달만 살고 났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날마다 얻어맞는데 날마다 그 이슬람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데 석 달을 살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 감옥 나자마자 바로 캐나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자기가 말했습니다. 유튜브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조만간 나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거다. 지금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달 전에 네덜란드 시의원이 굉장히 고급 통통하신 분이었는데 1년 전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슬람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너 한 번만 더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 자녀들까지 다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뼈다귀처럼 말라서 눈을 이렇게 하면서 나 자살할 거라고 동영상 날리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경찰은 우리 학생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돌봐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해 지역 가면 밤에 되면 저녁 7시만 돼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한국 사람 안 보입니다. 전부 다 그 시내에 다 얼굴 까맣고 하얀 이빨, 눈 하얀 남자들 밖에 없습니다. 거기 지나가고 싶지 진짜 겁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잠잠하죠. 근데 이렇게 모든 어떤 사회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없고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절대로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한테 말할 겁니다. 그 경찰한테 압력 들어가겠죠. 도의원한테, 시의원한테, 국회의원한테 압력 들어가겠죠. 우리 이슬람을 향한 모든 한라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와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영국처럼. 그래서 지금 나가야지 뚝 터지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핀란드 그 초등학교 성교육 책자 혹시 보셨어요? 그 성교육 책자 보면 그 초등학생 성교육 책자인데 꾹 누르면 이렇게 나요. 꾹 누르면 야한 소리 다 나게끔 초등학교 그렇게 꾹 누르면 이상한 소리 다 나게끔 했는데 그 어떻게 성교를 했냐면 하얗게 백인 머리 금발 머리 여자랑 흑인 남자가 딱 성관계 섹스하는 거 딱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끼리 섹스하는데 한 남자는 백인 남자고 한 남자는 동양인 색깔 피부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학문 성교를 하는데 성기 모양이랑 다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딱 그걸 하면 지금 적나라한 소리가 다 나오도록 그게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육도 적나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왜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입니까? 왜 백인 남자와 다른 인종을 섞어서 그거를 전부 한 번도 백인이 아닙니다. 그게 책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뭐냐면 우리가 옳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금지하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서 혼합적으로 만들고 옳지 않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한 군데 두 군데 뺑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총망라해서 거미줄처럼 담겨 있는데요. 42페이지 31조 보면 학생인권 보장협의인데 이건 학교마다 설립되는 거예요. 학생인권 보장협의회는 학교마다 설립되는 거고요.
밑에 32조 학생인권보장위원회는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마다 설립되는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협의회는 보면 그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들어가요. 5일에서 11명 학교마다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를 한 명 두고 그 8번 밑에 5번에 보십시오. 학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단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건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인권단체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 경남의 아수나로라든지 청소년 노동 네트워크라든지 촛불학생 그게 지금 진주도 있고 김해도 있고 뭐 이게 다 생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학교마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마다 다 들어가서 그들의 아지트가 되는 거죠. 철저히 생각 체계를,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키는 거죠. 그들로 강력하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력한 전환을 지금 막지 않는다면 진짜 애들이 아무리 우리가 한국말 써도 집에서 아무리 한국말 먹고 김치 먹고 아무리 된장국 엄마가 준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조에 그 교육감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인권보장위원회 보면 18일에서 22일인데요. 여기도 6번에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 관련 전문가 한 명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7번을 보면 인권단체 추천 인권 관련 전문가 또 한 명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생도 들어가고 중학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한라식품이랑 한라식품을 하게 되면 한라식품 되게 비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돈을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은 조금밖에 못 먹는 거죠. 돼지고기가 아니고 다 소고기에 되고 또 할랄로 인정받은 소고기니까 그 계란도 뭐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요. 한라식품단지처럼 엄청난 돈과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사람들이 도는데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마련할까? 그러면 초중고에 기도실 세워지고 초중고에 기도실이 세워지는데 그럼 기도실 아무리 그래도 이맘도 한 번씩 들어와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맘 한 번씩 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화하기 위해서는 강의도 한 번 해줘야 되고 이맘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 정체성이니까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학습 환경을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슬람 기도실 어떤 교실 하나를 비워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맘도 부르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근데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충 학교 방과후 수업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수업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시험도 학생들 동의가 있어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 청소년 인권의회라든지 학생인권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학교는 방과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아라. 우리는 영어 방과후 수업 없어요. 컴퓨터 방과후 수업 없어요. 여러분 신나죠? 수학 방과후 수업 없어요. 야 신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마음대로 놀면 학교당 방과후 그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써야 될까요? 그 돈을 가지고 기도실을 세워주든지 이맘을 부르든지 한라식품하든지 해두든지 그렇게 되면 이 돈들이 다, 전 모르겠어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제가 상상할 때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간사들 나올 때 달달이 그래도 뭔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 거냐 말이에요. 그럼 돈이 나와서 돈을 학교의 장이 학교마다 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그러면 학교의 장이 나는 이런 인권위원회 안 만들겠다. 학생인권보장협의회 안 만들겠다. 그러면 교육감이 학교에다 돈을 안 줘요. 학교에다 돈을 안 준다니까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교육감 돈을 안 보내고 인사도 안 좋게 시키고 그런 후폭풍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학교 다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다 만드는데 어떤 강심장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만드시겠냐고요.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학교마다 수백
학교에 다 전화 걸은 적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자. 이걸 하면 된다. 교장 선생님 학교 수백 그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만 모든 기독교 선생님들조차도 교장 선생님들조차도 우리 학교를 할 수 없습니다는 답을 작년에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강심장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학교 교장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교육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모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 아수나로, 창원 아수나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수나로와 청소년 노동 네트워크와 촛불 뭐 학생 뭐 진주 김해 다 거기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20일 날 공청회가 있어요. 다른 데는 공청회 3번씩 한다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공청회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신청하는 것도 잘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청회 다음에 12월달 도의회를 넘기겠다 했거든요. 도의회 넘기는데 지금 도의회 우리는 80%가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상남도 도청에서 800만 예산을 들여서 그 유치원과 아동들에게 성평등 강사를 800만 원 지원해서 유치원 수백 군데에 그 성평등 강사를 다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 도청을 4시간 두 번을 찾아갔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왜 자라면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교육을 시키냐고 학생과 여자는 정해져 있다, 유전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도청 공무원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거 당연히 교육받아야 되죠. 자라면서 자기가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죠.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오죽했으면 4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진땀을 뺐는데 도저히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우리 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용이 유치원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자라면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넘어갔을 때 도의회 넘어가면 우리는 좀 끝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뭐 두발 자유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고요. 뭐 성적인 성별 전체는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구조가 지금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끝나고 혹시 저한테 좀 자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어떻게 그런 건 이런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